당신의 인생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제10화 정치의 주인을 찾아서 동네 한 바퀴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너무 걸맞는 분 오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전 공동의장이고요.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대표로 있고, 또 탈핵 경남 시민행동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이력이 나름 화려하신 것 같은데, 환경운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이게 참 우연인데요. 제가 서울 종로에 있는 기업은행에 근무할 때, 제가 이제 은행 영업을 하다 보면, 여기 지금 막 다니거든요, 영업. 근데 마침 우리 은행 근처에 있는 홍해주간운동연합이라는, 지금은 그게 환경운동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단체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환경단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도 하고, 마침 그 당시에 한 1997년 8년 이때면 우리 마산에 있는 가포 해수욕장이 이거 오염이 돼가지고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전국적으로 다 대기 오염도 엄청 심했고요. 그래서 관심 많이 있던 사이에 이런 환경단체도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회원가입도 하고, 그래서 하는 교육도 받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관련 관련 책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실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게, 지금은 별로 잘 없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버스라든지 트럭 이런 차들이 시커멓게 매연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데마다 신고를 다 서울시대에 했습니다. 1년에 뭐 한 200대 정도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환경모범 시민으로서 상을 주더라고요. 신고. 네, 신고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신고한 상을 받게 되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근데 KBS에서 한번 방송 출연해 달라고 제안해 와서 제가 예언차는 보면 신고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틀 동안 촬영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요. 뭐, 그 비슷하죠. 예. 근데 생방송인데 아침 방송에서. 그럼 거기서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은행에서 막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은행원이. 이게 이제 뭐, 은행 내에서 유명인사가 되고, 환경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물어보니까 또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계속 책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내부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특강 형태로 제가 환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은행 내부에서 나오는 잡지를 했습니다. 기업은행 하다 보니 지금 그때 한 10,000명 정도 됐거든요. 엄청 큰. 그죠. 네. 그래서 사보라고 있는데 매달 제가 이제 환경에 관한 칼럼도 쓰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계속 그냥 환경운동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고. 그 기업은행에 그러면 지점장을 하셨습니까? 네, 나올 때 이제 마지막 지점장하고 마무리하셨네요. 네, 이 당시에는 그때 대리 이 정도였는데. 네. 대리? 그 대리 아니고. 그 대리. 그러면 퇴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14년 됐죠. 14년, 15년 동안 이제 환경운동계를 쭉 가신 거네요. 네. 궁금합니다. 대기업 다니면 도대체 은행권에서는 지점장하면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궁금하시죠? 예,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은행 지점장으로 한 10년을 근무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래 하셨네요. 그 당시부터 저는 지점장 뭐 굉장히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운전기사도 있었고, 제가.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있었고, 월급이 제가 나올 때쯤 마지막 지점장 할 때에는 한 1억 2천만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네. 15년 전에?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면 실시간으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 원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핵발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원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핵발전소가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고요. 또 미국에 1979년에 미국에서 건설연이죠. 쓰리마일 원전 사고 났죠. 그 다음에 2011년 여러분 잘 아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하는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전 세계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전이 문제가 많구나.
그래 안전에 대한 그 시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원래 운동이 뭐 100% 완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돈이 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그걸 탑을 하는데 이 원전은 적절한 선에 탑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에 가까울수록 계속 해야 됩니다. 가까울 만큼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우리 후쿠시마 때 봤으니까. 그래서 안전 비용이 또 건설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네. 전 세계에서 이제 경제성이 없어졌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더욱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각종 암에 시달리고 아이들 소변에서 우리가 무수하는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소변에서. 네. 지금 삼중수소 때문에 후쿠시마 방류수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네, 전 세계가. 그 삼중수소가 자기 손자의 소변에서 나온다니까 이 할머니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빨리 이주시켜달라. 핵발전소를 없애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농성을 지금 선박 농성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5년. 여러 사람 희생을 대가로 해서 우리가 싼 전기를 쓰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16만 명 이상이 대피를 했습니다. 피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저 귀환해라 괜찮다. 그런데도 돌아가는 사람이 20% 미만입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아직도 1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러분. 1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사고 났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되고 또 그걸 돈으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금 그 피해 규모가 한 500조에서 1000조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럼 얼마나 하나 피해 금액이 일본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국 전례에서 인용한 게 있는데요. 고리가 제일 사고 피해 금액이 큽니다. 고리가 2490조. 사고가 나면. 2490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5배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그러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훨씬 비싸냐? 피해금이 크냐? 고리 원전 옆에는 어디 있습니까? 부산이 있습니다. 사람 인구가 350만 부산이 있고요. 부산 항만에서 우리나라 수출에 대부분을 그래서 수출하잖아요. 그게 중단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말고 울산이라는 도시 아시죠? 네네. 울산이 현대자동차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대공단이 있으니까. 네. 현대중공업 조선소 있습니다. 이 울산이 다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원전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자, 아까 환경운동 하신 지가 14년, 5년 되셨다고 하셨고. 본격적으로 하는 게 그렇고요. 그렇죠. 그전에는 뭐, 일반 시민으로. 35년이었습니다. 네. 또 제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원래 환경학과 출신입니다. 정말요? 전공입니다, 전공. 아. 지금 현재 기후위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또 실천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지금 무섭고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대충 아시니까 그 다음에 설명을 뺀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책이 On Fire라는 책인데요. 예. 네. 화재중. 온 파이어, On 불을 Fire. 켜자. 네, 네. 아닙니다. On Fire. 네. 화재중이다. 예. 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네. 예. 근데 이번에 대답을 했습니다. 민망하게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조직화된 세계적 운동에 참가하는 일원으로서만 이 엄청난 도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는 개인이 실천해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것도 뿐만 아니라 이걸 타이타닉의 영화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이분이 유엔 총회에서 7년 전에 2014년 9월 23일 날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분 연설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내가 전기장치를 바꾸거나 일회용품을 안 쓰거나 재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후위기를 막을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부나 기업이 집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럼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을 안 쓴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뭐 제로 웨이스트 장본에 들고 다니기 이런 거는 해야 됩니다. 왜? 도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만으로서 기후를 막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게 이제 더 위험하게 됩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정치인이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역시 정치다. 또는 기후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정치인을 잘 뽑든지 정치를 계속 압박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그래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네.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 활동을 하시면서 나름 보람된다. 내가 이 환경운동을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적이 있으신지요? 있죠. 많지는 않지만 이 환경운동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고리 1호기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 폐쇄 특별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정말 싸웠고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때 상원에서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 주면서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고리 1호기 폐쇄 선언을 2017년 6월 19일 날 고리 원전 앞에서 딱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 감동을 제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감동을 재현하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나는 이 노래하고는 정말 이 노래가 내 인생에 정말 와닿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까? 우리 광화문 촛불 집회 때 한영애 씨가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잠자는 하늘이여 이제 그만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운 2부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입니다. 정치의 주인은 누구? 당연히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회의원이 정치의 주인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박근혜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일 때만 모이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나 핵발전소 같은 문제는 그냥 모이지 않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기후위기나 핵발전소는 좀 미래 세대의 문제잖아요. 그 미래 세대의 문제니까 당장 눈앞에 것만 그거 하지 생각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정치인들만 좋아하죠.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우리 살아가는 게 다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 방송이 계속 정치의 주인은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얘기죠. 지금 하신 얘기. 맞습니다. 자, 결코 삶과 정치가 떨어질 수 없다. 네. 시대 정치 의식 갖고 계신지 하나 돌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TV에 나오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나타난 현상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빠지면서 자신의 이익이 안 되다 보니까 헌시작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과연 남의 나라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이 또렷이 주둔하고 있고 그럼 미군은 또 자신의 이익이 안 된다면 나갈 것이냐 물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미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나라의 인권, 세계적 보편적 가치관을 위해서 있다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민주주의고 인권 침해되는 나라가 아프리카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 군데 많습니다. 미국도 얼마 전에 그 흑인 경찰이 죽이는 사건 많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스스로 해결하고 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경찰 국가인 것처럼 우리가 그걸 해결해줄게 핑계에 불과하고요. 전 세계 헤게모니를 지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자기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철수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까이 있어서 이런 자기 목적이 맞으니까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다는 것은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맹은 개뿔입니다.
동맹은 개뿔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 동맹이라고,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맹이 개뿔이다. 그 중요한 그 네. 격언 같은데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명언입니다. 동맹은 개뿔이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꿈꾸는 세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핵발될 수 없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이 제 가장 큰 소망이고요. 또 기후위기, 이거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좀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선진국이 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선진국은 국민 소득으로만 따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선진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전 세계로부터 기후 악당 국가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요,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국가인데 수출이 안 됩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그런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거나 전기 배터리, 세계 1위 아닙니까? 배터리를 만들거나 해야만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곧 지금도 바로 그 실시되고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아마 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빨리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야 되는데. 네. 앞장서야 되는데. 석탄 발전소를 더 짓고 있고. 맞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앞장서야 되는데. 네. 핵발전소를 짓고 있고. 네.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고. 가덕도 신공을 짓겠다 그러고요. 메가시티, 우중 메가시티를 짓고 있고. 맞습니다. 네. 문제는.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옵니다. 아. 그래서 기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좋은 방송이니까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산화탄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산화탄소가 도대체 얼마나 대기 중에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배출을 많이 하는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탄소 시계라는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지금 기후위기 막는데 6년 4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또 우리나라가 전기 사용 이야기했죠. 줄여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줄일 만한 여유가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낮게 쓰고 있는 전기를 줄여야 되는 건지, 공층 많이 써서 전기를 줄여야 되는 건지, 그게 그 세계적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아까 태양광 풍력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태양광 풍력에 대한 아주 나쁜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럼 그렇지 않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증거, 다른 나라와 비교, 다른 나라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가디언이라고 있잖아요. 잡지. 네. 100년 된. 이 100년 된 잡지는 기후가 너무 심각해서 석탄, 석유 기업으로부터는 광고를 안 받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우리나라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다시피, 우리 이 지금 그 유튜브 방송도 일종의 언론이잖아요. 예. 이런 데 관심을 가디언만큼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또 열띤 말씀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치의 주인을 찾아서 동네 한 바퀴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